안녕하세요 여러분, 와봄토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15분 늦게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미리 와 계셔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미리타 비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라이브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자아자님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찍 와 계셨고 릴리님도 일찍 와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 다니엘님, 루카스님, 나티님, 마리아엘리님, 그 다음에 풀보 아흐메드님 다 와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읽기 예상 문제 중에 지난주에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 중에서요 1번부터 4번까지 문법 부분을 같이 좀 보고요. 그리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와 역사 관련 있는 문제 한 가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님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네요. 질문해 주신 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이 화면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죠?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채팅창이 안 보이네요. 그냥 제가 메모장에 써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선생님, 여쭤볼 거 있는데, 는 할 것 같아요, 을 것 같아요 표현을 큰 차이, 나이 차이 없이 구어체로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일단 지금 물어보신 표현 하는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할 것 같아요. 시간과 관련된 표현의 차이, 그리고 앞부분에 동사가 오는지 형용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이 표현을 큰 차이 없이 구어체로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이 표현은 구어체 표현과 문어체 표현 모두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어체로도 쓰셔도 되고요, 문어체로도 쓰셔도 돼요. 사실 원래는 추측 표현으로 문어체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었는데 구어체에서 무엇 하는 것 같다, 무엇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쓸 때는 추측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표현할 때 완곡하게 표현한다 라고도 해요. 내 주장이나 생각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 좀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어체에서 사용할 때는 꼭 추측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이런 약간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좀 더 공손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측의 의미와 상관없이 주장과 이미 결론이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도 말할 때 하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넘어가서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뭔가 달라진 거 없나요? 좀 뒷배경이 너무 휑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눈이 좀 편하라고 몇 명 데려왔습니다. 다음에 수업할 때 좀 다른 아이들도 더 데려올게요. 오늘 읽기 예상 문제는 문법 문제, 읽기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들 있죠. 이 읽기 문제들을 좀 몇 가지 풀어보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와 역사 관련된 문제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님 예쁘게 꾸미셨네요 선생님 이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일단 읽기 1번부터 4번까지 관련된 문법 문제를 제가 1번부터 13번까지 13개의 문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 풀어보고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만들었는데 일단 보기 편하도록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더 크게 잘 보이시죠? 비바야스테즈님 귀엽다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1번부터 3번까지 답을 먼저 골라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답 확인하고 같이 어떤 답이 맞는 답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자아자님 문제 다 푸셨고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들도 채팅창에 자신이 생각한 답, 내가 생각한 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짱부이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자, 답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대부분 여러분들 문제 푸신 것 같아서. 자, 1번의 답은 4번.
이고요. 네, 아미리타비님과 짱구이님. 짱구이님 좀만 기다릴까요? 3번 답 생각하실 때까지. 자,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릴리님도 아직 문제 풀고 계셨군요. 자,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일단 1번부터 답이 4번인 이유 보면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들 이라고 되어 있죠? 동사가 틀렸네요. 제가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거 단어를 바꾸다가 원래는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 옷이었거든요. 옷들을 개어서 옷장 속에 하나하나 접어서 차례차례 하나하나 넣었다. 이걸 차곡차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제가 문장을 바꾸다 보니까 여기 개다가 아니라 버리다 라는 단어를 썼어야 하는데 잘못 고쳤네요. 릴리님 모르는 단어가 많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럼 단어 같이 보면 되죠. 여기에 나온 개다 라는 단어는요, 일단 옷을 바르게 접다, 옷을 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래하고 나면 이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을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보관하죠. 네, 그것을 개다라고 해요. 개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바닥에 바닥에 던져진 옷들을 옷장 속에 차곡차곡 주워 넣었다. 그럼 먼저 옷을 접은 후에 그 다음에 넣어야겠죠. 앞부분에서는 먼저 있었던 일, 뒷부분에서는 그 후에 나중에 있는 일 이게 나올 때 개어서 어서라는 문법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문법에서 이 어서에 대해서 공부할 때요. 보통 어서가 앞 문장은 원인, 뒤의 문장은 결과를 나타낼 때 많이 쓴다고 했었죠. 비슷하게 무엇 했기 때문에 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었는데요. 오늘 1번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두 번째 의미로는 무엇을 한 후에 하고 나서 순서를 나타낼 때도 어서를 쓸 수 있어요. 시간의 순서를 나타낼 때 또 어서를 사용합니다. 방금 본 이 문장에 나온 것과 똑같죠. 먼저 옷을 개어 그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옷장에 차곡차곡 넣었다 라고 연결하면 자연스러운 답이 되겠죠. 1번은 맞추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틀린 답 보면 3번에 무엇 하려고는 이 목적을 나타내죠.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려고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3번에 보면요. 목적이나 의도이기 때문에 밥을 먹으려고 쌀을 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밥을 먹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필요한 행동, 목적은 밥을 먹는 행동이죠. 밥을 먹기 위해서 쌀을 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 하려고는 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의 문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 하려고, 무엇 하기 위해서. 하려면은 면 들어갔기 때문에 조건을 나타내죠.
려면 또 이전에 우리 문법 공부할 때 다 한번 봤었던 건데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려면은요, 똑같은 조건과 가정을 나타내는 음연, 다면과 차이가 있다면 이 려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조건과 가정을 나타내요. 그래서 52번 쓰기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부분에 려면이 나오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려면 조건 뒤에는 무엇 해야 한다 또는 무엇 하는 것이 좋다, 어떤 반드시 필요한 행동, 해야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다니엘님이 선생님 모든 단어들의 유의어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의어요? 여기 사용된 유의어라는 것은 뭐 개다, 아까 봤던 이 개다, 뭐 버리다, 뭐 이런 단어들 유의어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사용되는 어서, 려고, 려면 이런 문법 물어보시는 건가요? 단어의 유의요. 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끝나기 전에 단어 관련해서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라고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단어 위주로만, 모르는 단어 위주로만 질문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다가는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토픽 시험에. 다가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다가와 관련한 문법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고 나서 동시에 라고 하셨는데 릴리님과 아자아자님이 쓰신 것 두 분 다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중에, 하는 중간에 그 일을 끝내지 못하고 하는 중간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됐을 때 다가를 쓰죠. 그렇죠. 암리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단하고 다른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해요. 어떤 일을 하는 중간에 이 일을 끝내지 못하고, 여기 조건이 들어가죠.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됐을 때, 다른 행동으로 넘어갔을 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단이라는 의미가 있죠. 어떤 일을 하다가 멈추고 다른 일을 하게 됐을 때 이 다가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보면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갔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멈춘 후에 다른 행동, 화장실에 가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다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 1, 2, 3, 4번에 나왔던 문법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뭐 행동을 멈추고 다른 행동하는 것 아니었고,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나 의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도 아니었죠. 여기서는 일의 순서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갠 후에 다음에 다른 행동을 했다. 행동의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4번의 어서, 시간의 순서, 행동의 순서를 나타내는 4번이 답이 되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혹시 넘어가기 전에 이 1번에 나온 단어들 중 혹시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한 단어 있으신가요? 궁금한 단어 있으면 그 단어 보고 넘어가고요. 없으면 그냥 2번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답은 3번입니다. 문제 보면요. 연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서는 어떤 부분을 잘 봐야 되냐면, 뒤에 보면 다하겠다, 무엇 하겠다 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다짐을 나타내죠. 그래서요. 3번 무엇 한 이상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당연하다 같은 표현이 뒤에 함께 같이 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 이때 무엇을 하는 이상,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문법 의미를 알아야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죠?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의미를 한번 추측 먼저 해볼까요? 연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대요. 그럼 여기서 맡은 이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맡은 일보다 더 많이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맡고 나서 라고 하셨는데 맡고 나서 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네,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맡기 위해서, 맡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릴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여기에서 맡은 이상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앞에 나온, 은는 이상 앞에 나온 그 내용 있죠? 앞 내용이 이미 정해진 사실이거나 확실한 내용일 때, 이제 바뀌지 않는 내용 있죠? 정해져서 바뀌지 않는 내용, 확실한 사실일 때, 사실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타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거다, 분명하다, 이미 정해져 있다, 확실한 사실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확실한 내용이니까 뒤에 행동을 뭔가 반드시 해야겠죠. 꼭 해야겠죠. 그래서 뒤에 해야 한다, 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표현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는 이상이 이미 정해져 있고 바뀌지 않은 확실한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뒤에 행동을 해야 해, 하는 것이 당연해 라고 연결될 수 있어요. 아자자님이 지금 연극에서 중요한 배역을 맡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여기에서 맡은 이상 이 확실한 내용이다, 사실이다 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뒤에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뒤에 행동이 당연하다 라는 걸 나타내주는 의미가 앞부분은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맡았기 때문에 또는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바꿔도 의미상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무엇 했기 때문에 무엇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도 맞는 말은 돼요. 하지만 이렇게 바꿨을 때는 이 은 이상에 담겨져 있는 이게 정해진 사실이다, 확실한 사실이다 라는 의미는 여기 없겠죠. 그냥 단순히 원인과 결과만 나타내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은 이상, 는 이상 활용해서 한번 문장 한번 완성 한번 해보세요. 지금 문장 하나 써보세요. 저도 한번 써볼게요. 예시.
자,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죠? 네, 이렇게 확실한 사실을 쓰고요. 그런 이상 이렇게 이미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으니까 한국어 선생님이 된 것이 확실한 사실이니까 뒤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뒤에 옵니다.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가르칠 필요가 있다.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 볼 수 있겠죠. 아자아자님 쓰신 문장도 볼까요? 저는 선생님께서 문법 수업을 가르쳐 주신 이상 다른 수업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수업을 하는 것은 가르치다 이런 의미죠. 수업을 듣다 라고 해야 합니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겠다 라고 해야겠네요. 왜냐면 자신의 의지나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런 이상 쓰셨으니까 뒤에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get 같이 쓰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장 잘 쓰셨어요. 또 다른 분 쓰신 거 보니까요. 아미리타미님, 오늘 수업을 들은 이상 자기 전에 복습해야 한다. 복습을 해야 한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잘하셨네요. 오늘 수업을 들었다 라는 건 확실한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바뀌지 않으니까 뒤에 내가 해야 하는 거 들은 이상 자기 전에 복습해야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문장 잘 쓰셨어요. 또 다니엘 님이 나는 토픽 시험에서 감독님 역할을 맡는 이상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일단 앞에 주어가 나죠. 앞에 주어가 나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나를 높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나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감독님 역할, 이 님자가 높이는 표현이니까 이 님을 빼야 합니다. 내가 토픽 시험에서 감독 역할을 맡았어요. 과거죠. 동사를 썼어도 과거를 나타낼 때는 는이 아니라 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맡는 이상보다는 이미 맡은 사실이기 때문에 맡은 이상, 이미 맡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야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분들은 다 잘 쓰셨어요. 수업을 들었어요. 들은 이상, 듣다도 동사이긴 하지만 이미 오늘 수업을 들은 상태라면 과거이기 때문에 동사 다음에 과거, 은 이상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릴리님, 무엇을 한 만큼과 어떻게 다르나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무엇을 한 만큼, 은 만큼 이렇게 사용하죠. 은 만큼은요, 자, 무엇을 한 만큼이라고 하면 어떤 정도를 나타내요. 내가 앞에 있는 행동을 한 정도로, 한 만큼, 어떤 행동을 비교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정도나 수준, 자, 수준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먹은 만큼, 내가 밥을 먹은 만큼 그 정도로 밥을 먹은 그 비슷한 뭐 무게라던가 그 비슷한 뭐 어떤 조건이라던가 수준 이런 것을 따지는 거죠. 내가 먹은 만큼 식당에서 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먹은 만큼, 내가 먹은 정도로
그 정도의 무게로, 그 정도의 양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내가 시험에서 그 말고요. 시험에서 점수를 받은 만큼, 학생들이 시험에서 점수를 받은 만큼 그 수준이죠. 이때는 어느 단계나 수준을 나타내요. 그 수준만큼 그 정도로 반이 정해진다. 뭐 아니면 뭐 어떤 장학금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것이 정해질 때 이 수준으로, 뭐 기준으로, 정도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한 만큼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보면 내가 무엇을 한 정도로, 수준으로, 뭐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내가 이런 만큼, 내가 앞에 행동을 한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행동 결과가 나오거나 뒤에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자아자님 지금 예시 쓰신 것처럼 저는 일을 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 잘 쓰셨어요. 일을 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 이것도 맞는 예시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릴리님? 자, 이해되셨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지금 여기서 2번 문제에서 지금 3번은 봤죠? 자, 3번은 앞 내용이 확실한 사실일 때 뒤에 어떤 행동이 벌어진다. 이런 내용으로 쓸 때 무엇을 한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준이 있다는 차이네요. 이해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앞에 내용, 무엇을 한 만큼이 기준이 되어서 뒤에 행동이 있거나 뒤에 행동이 결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행동을 기준으로 뒤에 내용이 결정된다. 이렇게요. 자, 다른 것은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마트련이, 뭐, 만노라면 한번 볼게요. 1번에. 만노라면을 좀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 하노라면. 쉽게 말하면 하다 보면과 똑같아요. 무엇 하노라면은 하다 보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런 뜻이 되죠. 앞의 행동이나 상황이, 앞의 행동, 상황이 계속되면 뒤에 행동이나 상황의 원인이 된다. 원인이나 조건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뭐 하노라면 하다 보면.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사노라면. 한국어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살다 이거 붙어서 사노라면 언젠가는 막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저 노래를 잘 못하긴 하지만 여기서 살다 보면 내가 앞에 행동이 사는 행동이죠. 계속 살다 보면, 계속 살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앞에 행동 때문에 원인이 돼서 뒤에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뭐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뜻이 돼요. 이때 이 노라면 다 보면 완전히 똑같은 뜻인데 차이가 있다면 이 하노라면은 좀 옛날 말 표현이에요. 한국어에. 옛 표현. 그래서 요즘에는 이 노라면이라는 표현보다는 다 보면 이라는 문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 보면은 현대 문법, 하노라면, 노라면은 과거, 옛날 문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것도 노라면 사용해서 여러분들 예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마유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다니엘님, 사람은 살다 보면 잃을까? 넘다 보면 잊을까? 잊을 수 있을까? 이런 의미인가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잊을 수 있을까?
잊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쓰신 것 같은데 앞부분 계속 이 행동을 하면 그 결과로 뒤에 내용이 뒤에 상황이 올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자아자님도 예시 잘 쓰셨네요.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사람이 계속 살다 보면 그 행동을 하면 그 결과 실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릴리님도 쓰신 것 예시 보면요. 한국어 공부 하다 보면 한호라면 똑같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잘 쓰셨어요.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니까 깨달은 결과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어렵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예시 다 잘 쓰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노라면은 이 다보면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암리타님도 예시 쓰셨네요. 외국에서 사노라면 귀국하고 싶다. 그렇죠. 잘 쓰셨어요. 외국에서 계속 살다 보면 외국에서 사는 날이 너무 길어지면 그 결과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잘 쓰셨습니다. 자,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면 무엇 하려니, 의려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의려니는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가요? 문법? 처음이에요. 의련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앞에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이 려고 공부했었죠. 이 려고. 무엇 하려고 공부했었죠. 이때 이 려가 의도, 목적 이런 뜻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있었죠. 똑같이 하려니 도 마찬가지로 이 려 자체가 의도된 행동이에요. 앞의 행동이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일부러 했어요. 의도라는 것은 내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일부러 할 때 의도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한 행동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려니 그러니까 이 니 왔죠? 이 니는 뭐냐면 보통 무엇 하니까 무엇 하니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원인과 결과 아닐 때는 이 니가 한번 써볼게요. 우리 앞에 그 아서 어서 할 때처럼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뒤에 나오는 뒤에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가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해주는 그 상황 있죠. 어떤 상황이 있고 나서 그 결과가 나왔다. 이 상황, 이런 것을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 배경이나 아니면 전제, 이 결과가 있기까지 그 배경,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죠. 전제 어려운 말 빼고 그냥 상황이라고 할게요. 네, 이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니, 여기서 려니 할 때의 니는 이 상황, 배경을 나타내요. 그래서 앞에 일부러 계획을 세워서 어떤 행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저절로 뒤에 결과가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려니 보세요. 한국어 공부를 하다 여기까지는 내가 일부러 계획을 세워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했어요. 공부하는 행동. 토픽 6급을 딸 거야. 한국으로 유학을 갈 거야. 뭔가 하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일부러 한 행동이에요. 의도된 행동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뒤에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저절로 생기는 결과. 공부를 하려니 머리가 아팠다. 이렇게요. 머리가 아픈 것은
내가 계획한 행동과 달리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긴 결과죠. 머리가 아팠다 라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머리가 아픈 그 상황이 어떤 상황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한국어 공부를 하는 배우는 그 상황에서 내가 머리가 아팠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것처럼 이 려니, 으려니 라는 의미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된 행동을 했을 때 뒤에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결과가 생겼을 때 무엇 하려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있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니 밥을 먹고 싶었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뒤에 밥이 없었다. 뒤에 상황, 밥이 없었다라는 상황에 대한 밥이 없었다라는 상황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 상황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했는데 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암리타님이 려니와 더니는 어떻게 달라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달라요. 려니는 이 려자가 의도된 행동 결과라고 했었죠. 그래서 려니 자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일부러 한 행동이라면 이 더니는 이 더자가요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과거 똑같이 앗으니 이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죠. 과거를 나타내는 더와 결과를 나타내는 니가 붙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한국어 공부를 하더니 뒤에 결과 지금 뭐 토픽 6급을 땄다.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더자 의미 자체가요. 한국어 문법에서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정리 한번 할게요. 과거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추억으로 생각할 때 있죠. 그걸 회상이라고 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이 회상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더니 자체 의미 자체는 그냥 과거를 나타낸다. 과거와 그 원인 결과를 연결하는 니가 붙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이 더니와 려니는. 이 려니 같은 의미로 바꾸면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니 이거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먹으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비 지금 채팅창에 보시면 비바야트세백님이 등산을 하려니 제가 한번 써볼게요. 채팅창 여러분들 안 보이시니까 등산을 하려니 갑자기 폭우가 내렸어요 라고 예시를 쓰셨는데 이거 정말 잘 쓰셨어요. 등산을 내가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나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등산을 하려고 하니까 뒤에 결과, 자연스럽게 생긴 결과 폭우가 내렸어요 라고 볼 수 있죠. 잘 사용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련이 이제 정리되셨나요? 넘어갈게요. 아니요. 릴리님이 지금 뒤에 결과 무조건 과거형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닙니다. 이 련이가요 뒤에 현재형도 쓸 수 있어요. 미래형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내일 소풍을 가려니 너무 떨린다. 너무 설렌다. 내일 소풍을 간대요.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지금 현재 떨려요. 설레요. 이럴 때는 현재형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루카스님도 지금 현재형으로 쓰셨는데 보면
새 와이셔츠, 새 옷, 그냥 옷이라고 할게요. 새 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때가 묻어있네요. 있어요. 라고 하면 이거 현재형이 되겠죠? 현재형으로 새 옷을 입으려고 내가 일부러 이 행동을 일부러 하려고 했는데 뒤에 결과가 이런 결과가 저절로 나왔네, 발견했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또 미래형으로 뒤에 내용이 미래에 있을 일, 미래형이 오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일은 내일은 소풍을 또 소풍해 볼게요. 소풍을 가려니 소풍을 가려니 학교에 일찍 올 것이다. 소풍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집에 없는 거예요. 이건 좀 어색하네요. 미래의 시제는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보니까 일단 현재와 과거만 쓸 수 있다. 현재와 과거형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릴리님 지금 쓰신 것처럼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으려니 학교에 일찍 와야겠다 라고 쓰면 어색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려니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해, 그 행동을 할 거야. 그런데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뒤에 상황이 저절로 발생했어,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뒤에 내용이 저절로 생기려면 앞에 상황을 하는 상황에서 앞에 행동, 내가 지금 현재 이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뒤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뒤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미래형이 나왔을 때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이 련이 다음에는 미래형이 오면 어색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련이는 내가 지금 할 것 또는 과거에 했던 것 또는 앞으로 할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이렇다. 아니면 과거에 이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아니면 지금 현재 하는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이런 과거에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에 1, 2번 봤고요. 4번 한번 볼게요. 좀 좁네요. 자, 4번. 맡아봤자, 무엇을 해봤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무엇을 해봤자. 4번. 아오, 보았자, 봤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아자아자님 정답이에요. 이 아어봤자는요, 앞에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해도, 앞에 행동이 어떤 행동이든,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봤자 이건 안 되고,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먹어봤자 살이 찌지 않는다. 이랬으면 좋겠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이 앞에 행동이 먹는 행동이죠. 앞에 행동이 먹는 행동이에요. 앞에 행동을 해도, 이런 행동을 해도 뒤에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기대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소용이 없다, 소용없는 일,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의 일이 나왔을 때 무아어받자, 이런 뜻이 사용됩니다. 릴리님 쓰신 것처럼 아무리 운동해봤자 살이 안 빠진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겠죠. 열심히 운동을 하면 이제 언젠가는 살이 빠질 텐데,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오바자는 소용이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헛일이야, 이런 의미를 강조할 때 아오바자 쓸 수 있어요. 이것과 같은 의미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아무리 아어도,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죠? 아무리 무엇을 해도, 이것도 앞에 행동 열심히 노력해도 기대와 다른 결과가 뒤에 나왔을 때 아어도 쓸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아어도와 아어바자의 차이가 있다면, 아어도와 달리 아어바자는 이 소용이 없다라는 그 말하는 사람의 포기하는 마음이 더 강조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용이 없어, 포기할 거야, 이거 가능성이 없어 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는 의미가 있죠. 이거 오타 있었네요. 운동해봤자. 이해되시죠?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번까지 봤고, 자, 2번에서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단어 물어보세요. 저 암리타님 지금 예시 쓰신 것처럼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뒤에 소용없다라는 의미 강조될 때 아어봤자 쓸 수 있다고 했죠?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런 뜻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말씀을 안 들었다, 소용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강조되는 거죠. 만약에 1번부터 4번까지 쓰기 시험에 나온다면 이 아어바자는 아도어도와 바꿔 써도 자연스럽게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배역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시나요? 배역이라는 단어. 그렇죠. 역할이죠. 이 배자가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나누어진 역할이라고 해서 이 배역이라고 하면 주로 연극,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배역, 연극이나 영화 또는 드라마 같은 곳에서 맡은 역할을 배역이라고 합니다.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이렇게 역할이 많죠. 그런 것을 배역이라고 해요. 넘어갈게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3번 내용 보면 실수한 것에 대해 야단을 좀 이라고 했어요. 보면 동사가 다 치다죠. 그러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 야단을 쳤네요. 그러니까 뒤에 아이가 저렇게 주눅들 줄 몰랐다. 주눅들다 라는 단어는 아시나요? 주눅들다.
자, 이런 뜻이 있어요. 힘이 없다, 기운이 없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눅들다 라는 것은 보통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 주로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힘이 있게 살잖아요. 자신감이 있게 살죠. 그런데 누구에게 혼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보다 어떤 맡은 역할에서 내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힘이 줄어들죠. 그럴 때 주눅들다 라고 합니다. 힘이 없다, 기운이 없다 또는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눈치를 보거나 눈치를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 기분이나 감정을 신경 쓰는 거죠. 누군가 화가 나 있으면 그 사람을 신경 써서 나도 조용히 있거나 내 기분을 숨기는 것을 눈치를 보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눈치를 보거나 자신감을 잃어서 힘이 없다. 또는 자신감이 없다. 똑같아요. 앞에 자신감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없겠죠. 힘이 없다, 기운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시험에 자꾸 떨어져서 주눅 들었다. 이런 상황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주눅든 자신감을 잃고 힘이 없는 기운이 없는 이유, 원인은 이 상황 때문이죠.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힘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 주눅들다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실수한 것에 야단을 쳤어요. 야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꾸중. 이것도 단어. 같은 단어 보면 야단치다, 야단, 꾸중, 나무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을 내는 거, 혼내다 이렇게도 보죠. 혼을 내다, 혼내다. 자, 이것을 야단을 쳤는데 그 결과 아이가 주눅 들었대요. 근데 그럴 줄 몰랐다라는 것은 무엇 할 줄 몰랐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라고 아자자님 지금 예시 쓰신 것처럼 할머니께서 야단을 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잘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주눅 들 줄 몰랐다라는 것은 미처 상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일, 상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이거 탈 줄은 몰랐어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쓰기에서도 이거 무엇 할 줄 몰랐다 몇 번 봤어요. 그렇죠. 암리타님,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과가 안 나와서 주눅 들고 있다. 주눅 들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때는 주눅 들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과가 잘 안 나와서 주눅 들었다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주눅 들고 있다 라는 것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주눅 들다 자체가 형용사이기 때문이죠. 형용사이기 때문에 무엇 하고 있다 라는 상황, 진행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주눅 들고 있다, 주눅 들었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답은 4번인데요. 무엇 핵 기로선이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핵 기로선이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네, 이런 뜻이 있어요. 핵 기로선이 했다고 해서 내가 앞에 행동을 했다고 해서 앞에 행동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인용 표현과 그리고 그 결과를 나타내죠. 이때 보통 이 핵 기로선이 했다고 해서는요, 앞의 행동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뒤에 나올 때 핵 기로선이 했다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앞에 행동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기대하지 않은 결과.
그렇기 때문에 뒤에 무엇 할 줄 몰랐다. 같이 연결해서 나온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나머지 1, 2, 3번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1, 2, 3번 중에 이해 안 되시는 것 질문해 주세요. 릴리님 1번이라고 하셨는데 쳤다면야 여기는 이렇다면 조건이나 가정이죠. at다면 없다면 조건 가정이죠. 똑같아요. 이 뒤에 붙은 야는 그냥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강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써서 정리해 보면 1번 무엇 없다면야 똑같고요. 이 야는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번 야만은 3번 하냐만은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사실 야만은은 이전에 한 1년 전에 어떤 학생이 채팅창으로 야만은 의랴만 뭐 이런 거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뒤에서도 이 야만은과 관련된 문법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잠깐 보면 뒤에서도 한번 나오는데요. 이 야만과 똑같습니다. 이 무엇 하냐만은을 줄인 표현, 줄여 쓴 표현이 무엇 하냐만 똑같은 표현이 돼요. 이때 이 의미는요. 앞 내용이 추측이에요. 앞 내용을 추측하고요. 그리고 이 추측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뒤의 결과가 그럴 리 없다.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생길 리 없어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추측한 내용에 대해서 뒤의 행동이 뒤의 결과가 그럴 리 없다. 뭐 그게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걸 강조할 때 야만은 야만이라고 쓸 수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원인이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야만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이번 시험 앞에 원인이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는 내용 이걸 추측하고 있는 거죠.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겠냐만 이라고 하면 이 추측한 내용이 절대 있을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추측한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뒤에 내용은 뭐 떨어지겠냐만 그래도 조심해야겠다. 추측한 내용에 대해서 뒤에 문장은 조심해야 한다. 한 번 더 주의해야 한다. 한 번 더 살펴야 한다. 조금 더 앞에 추측한 내용과 관련해서 뭔가 조심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절대 떨어질 수 없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점수는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혹시 모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의 문법으로 보면요.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 하겠느냐만은 바꾸면요. 무엇을 할 리 없지만, 그럴 리 없어, 그럴 수 없지만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에통님 지금 예시 쓰신 것처럼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면 좋으랴마는 정말 좋겠지만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이거 잘 쓰셨네요. 할 때도 있다. 당연히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죠. 이거 앞 내용이 그럴 수 없다 라는 걸 강조할 때 으랴마는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 앞에서 봤던 이 표현으로 바꿔보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리는 없지만, 살 수는 없지만, 이것도 똑같겠네요. 무엇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살 수는 없지만 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다시피는 아시나요, 여러분들? 무엇 하다시피.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마유님 아시다시피 처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는 것처럼, 무엇 하는 것처럼, 너도 나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 하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똑같은 의미로. 사르냐마는 쓰면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물어보셨네요. 어디를 물어보신 거죠? 이거 살면 좋겠냐마는 이거 물어보신 거인가요? 당연히 달라지죠. 그럼요. 여기서는 살면이라고 하면 이 살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희망을 나타내잖아요. 무엇 하면 좋겠다라는 건요. 무엇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으랴마는 앞에 붙은 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면 좋다라는 것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소원과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추측한 내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으랴마는 이 부분이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릴리님 물어보신 것처럼 사랴마는 이라고 쓴다면 의미 자체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릴리님이 쓰신 것처럼 사랴마는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면 사람이 언제나 행복하게 사랴마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사람이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 이런 걸 나타내죠. 이해되셨죠? 사람이 언제나 행복하게 살야만은 그래도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이해되셨으면 넘어갈게요. 문제 3개 봤는데 시간이 1시간이 넘어버렸네요. 여러분들의 그 학구열, 열심히 하려는 학구열이 멋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한국어 문법 여러가지 좀 자세히 봤죠? 어서가 원인 결과뿐만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어떤 행동이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일어난다 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려고, 목적, 무엇 하기 위해서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거. 려면 조건 가정, 다가 어떤 행동이 중간에 멈추고 다른 행동으로 넘어간다.
노라면, 하다 보면 똑같다. 뭐 하려니, 앞에 목적, 의도된 행동, 의 결과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 뒤에 생길 때, 무엇을 맡은 이상 맡은 이상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 이미 확실한 사실이다. 앞에 내용이 확실한 사실이다 라는 거 강조하는 것. 무엇을 해봤자 뭐 소용없는 일, 열심히 해도 노력을 해도 뭐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거 강조하는 거. 했다면 똑같은 의미로 강조하는 거. 다시피 하는 것처럼 이라는 의미. 야만 이 의미는 앞에 조건, 앞에서 노력한 것과 달리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 무엇 하기로서니, 이것도 봤죠? 하기로서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문법을 12개 같이 살펴봤네요. 넘어가서 4번, 5번도 볼게요. 4번, 5번도 여러분들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릴리님 4번, 마유님, 다니엘님 지금 답 쓰셨네요. 자, 답 확인을 하면 장부인님 좀 어려우세요? 아자자님 암리타님도 답 쓰셨네요. 자, 답을 먼저 확인하면 4번에 1번, 5번에 2번이 답이 됩니다. 대부분 5번은 답을 다 잘 푸셨는데 4번이 좀 많이 틀리셨네요.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서 위에 보면 4번 앞부분에 아무리 라는 표현이 있죠. 아무리. 그리고 뒤에 연기가 뛰어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연기가 뛰어나요. 연기를 잘한다.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뒤에 보면요. 그 배우만의 매력이 없다면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예요. 연기가 뛰어난 것은 좋은 거죠. 능력이 있어요. 연기가 뛰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성공해야 하는데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앞 내용과 뒷 내용은 서로 반대를 나타내는 의미가 와야겠죠. 아무리 연기가 뛰어나도 또는 우리 앞에서 봤었던 거 뛰어나도 또는 뛰어나봤자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가 와야겠죠. 여기에서 사용된 무엇 하다 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무엇 다 한들은요, 뛰어나다고 한들, 이 고가 숨겨져 있는, 숨어 있는 표현이 됩니다. 동사나 형용사. 자, 이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앞에 아무리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아무리 무엇 하다 한들 이렇게 연결된다면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여기서는 이런 의미예요.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앞에 상황이 유리하다, 좋다라는 거죠. 유리해도, 뒤에 나오는, 뒤의 조건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뭐 능력이 있어요. 또는 뭐 상황이 너무 좋아요. 또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이런 좋은 것들이 앞에 와요. 여기 명사 무엇이라 한들, 뭐 동사 무엇이 다고 한들, 이 앞에 좋은 것들이 있어도 뒤에 나오는 조건이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할 때 무엇이라 한들, 무엇이 다고 한들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토픽 시험에서 6급을 받았다고 한들, 받았다 한들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받았다고 한들 한국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면, 실제로 이야기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공부한 것이 헛것이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 나온 이 다고 한들 앞의 상황, 토픽에서 6급을 받았어요 라는 건 좋은 거죠. 좋은 조건이나 좋은 상황 또는 능력이 뛰어나도 뒤의 조건, 이 뒤의 조건이 훨씬 중요해. 한국 사람과 만났을 때 직접 이야기하는 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게 토픽 6급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야 라는 걸 나타낼 때 무엇이라 한들, 무엇이 다고 한들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명사이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토픽 시험에서 6급 일하고 한들, 똑같이 한국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면 헛것이다. 헛공부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릴리님 쓰신 것처럼 같은 표현으로 아무리 무엇이라도 아도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고요. 또 우리 앞에서 봤었던 문법 있죠? 무엇 해봤자, 아어봤자 이것과도 바꿔 쓸 수 있는 문법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어, 2번, 3번, 4번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시는 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진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13문제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3문제, 이제 4번째 문제 하고 있네요. 4번, 뛰어나기라도 하면 이거 보겠습니다. 4번, 암리타님이 질문해 주신 거. 자, 하기라도 하면
이럴 때 사용돼요. 무엇하기라도 무엇하기라도 하면은 이 하기라도 하면에 나오는 앞 내용이나 앞 상황이 최소한의 조건이나 가장 작은 것, 바라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바라는 것일 때 무엇하기라도 하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내용이 가장 최소한, 내가 바라는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장은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소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하기라도 하면 좋겠다, 또는 무엇하기라도 하면 소원이 없다, 뭐 바람이 없다, 뭐 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한 입 먹기라도 하면 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아이가 한 입 먹는다라는 건 아이가 아예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아이들 많죠.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아이 밥 먹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조건, 바라는 것이 뭐냐면 딱 한 번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을 나타내죠. 그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하면 원이 없다, 그러면 좋겠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엇하기라도 하면은요, 뒤에 좋겠다, 소원이 없다, 원이 없다, 이런 표현들과 같이 사용돼서 바라는 것의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쓰네요. 뭐 더 바랄 게 없다, 이렇게 먹기라도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더 그 이상은, 이 최소한의 조건 이상은 뭐 더 바라는 것이 없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갔을 때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전쟁에 보냈어요. 그러면 정말 바라는 건 뭐냐면 건강하게 돌아오는 걸 넘어서 그냥 살아서 오기만 하면 난 그냥 만족해, 감사해,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전쟁에 나간 아이가 돌아오기라도 하면 소원이 없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넘어갈게요. 뭐 다른 거 무엇뿐더러는 무엇뿐만 아니라 똑같은 문법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뛰어난 마당에, 이런 것은 이 마당을 뛰어난 상황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그래서 어떤 상황 처지를 나타낼 때, 이런 처지의 뒤에 결과 나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퇴근 후에 주로 부족한 잠을 그래서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요. 앞에 원인, 뒤에 결과죠. 부족한 잠을 자요. 그래서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연결되니까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문법은 여기서 느라고 밖에 없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잠을 자기 때문에 잠을 자느라고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뭐 질문 있으신가요? 좀 차이가 있다면 무엇 하느라고는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 느라고 쓸 수 있죠. 뒤에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 무엇 하느라고 사용합니다. 자, 이해 안 되는 단어나 문법. 그럼요. 릴리님 물어보신 것처럼 무엇 하느라고 같은 의미의 문법인가요?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무엇 하느라고 같은 의미의 문법이에요. 둘 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뒤에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올 때 사용하죠. 잠을 자느라 밥을 태웠다. 이런 식으로 잠을 자느라고 밥을 태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황민퉁님 없습니다 라고 하셨고, 마리아님 자려거든 물어보셨는데
자려거든은 이것도 보면요. 이 려자가 의도된 행동이에요. 목적을 나타내죠. 의도된 행동. 무언가 하고 싶어요.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해요. 그리고 거든. 거든은 다면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려거든 똑같은 표현으로 바꿔보면요. 자고 싶다면 뭐 자려고 한다면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무엇 하려거든 무엇 하고 싶다면 무엇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7번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계신가요? 네, 리리님 6번에 1번. 마유님도 6번에 1번, 다니엘님도 6번에 1번이라고 하셨네요. 아자아자님도 6번에 1번. 네, 6번의 답은 4번이고요. 네,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7번은 다 대부분 맞추셨기 때문에 단어만 보고 넘어가도 되겠네요. 일단 이 6번에 나온 예전만 못하지만 이건 볼게요. 무엇만 못하지만 이런 표현은요. 자, 무엇과 같지는 않지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앞 내용과 비교해서 뒤의 것이 비슷하지 않다. 비교하는 내용을 나타낼 때 무엇만 못하지만 무엇과 같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앞뒤 내용이 같지는 않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같지 않다, 비슷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볼게요.
뭐 내가 밥을 먹으러 가는 곳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음식 맛이 옛날만 못하지만 옛날과 음식 맛을 비교하면 옛날과 달리 같지는 않다 이런 뜻이죠. 옛날과 같지는 않지만 지금 맛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음식 맛을 비교했을 때 옛날과 지금 맛을 비교했을 때는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아 뭐 먹을만해 이런 뜻이 되겠죠. 네, 대부분 6번에서 1번을 틀린 답으로 고르셨기 때문에 6번에 1번은 같이 한번 볼게요. 예전일지라도. 자, 을지라도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라도 자체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 어도와 똑같이 앞 내용과 반대되는 뒤의 내용을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반대된다 이런 의미가 있긴 한데요. 이 일지라도 무엇을지라도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앞 내용이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부정적인 상황, 안 좋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뒤에 그래도 해서는 안 될 것.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도 내가 이건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결심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해서는 안 될 것.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것을 강조할 때 무엇일지라도 라고 쓰죠. 뭐 예를 들어볼게요. 가난할지라도 여기에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안 좋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가정하거나 상상을 했을 때 아무리 가난해도 뭐 도둑질은 하지 않겠다. 다짐이죠. 않겠다라고 하면 다짐입니다. 결심이에요. 또는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가난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이건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무엇일지라도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공부하기가 어려울지라도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공부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컨닝 아세요, 여러분들? 컨닝? 부정행위라고도 해요. 시험 볼 때 몰래 보는 것. 이 부정행위. 부정행위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강조하는 거죠. 자, 다짐이나 결심을 나타낼 때 공부하기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이나 결심을 나타낼 수도 있죠. 그렇죠. 아자아자님 몰래 써서 보는 거. 컨닝, 부정행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나머지 2번, 3번은 뭐 무엇이라 치고 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가정하고 이런 뜻입니다. 예전이라 치고 예전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이라고 가정하고 추측하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엇 더라면 자체가요. 이 더가 앞에서 봤던 더처럼 회상을 나타내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이었어 라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더라면 라면은 가정이죠. 그러니까 과거 상황을 놓고
내가 과거에 이런 상황이었을 거야 라는 걸 상상해서 뒤에 내용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러지 않을 거야 라는 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약간 이 덜하면 쓰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떠라면 이라고 쓰면 과거에 후회되는 일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현재나 과거의 일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해서 아 이게 후회된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걸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보면 내가 뭐 20대 였더라면 내가 20대였더라면 뭐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해가 좀 그런가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현재는 결혼했는데 내가 과거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렇다면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반대 의미를 나타내죠. 또는 내가 부자였더라면 지금 부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부자는 아닌데 내가 만약에 부자였더라면 돈을 마구 쓰지 않을 거야. 돈을 아껴 쓸 거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6번에 나온 거 무엇만 못하지만 무엇과 같지는 않지만 여기 볼 수 있고요. 을지라도 아도 어도와 같은 문법이긴 하지만 의미가 부정적인 상황 앞에 나오는 내용이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뭐 자신의 다짐이나 결심 반대의 상황을 다짐하거나 결심하거나 아니면 이것만큼은 하면 안 돼 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어떠라면 어떠라면은 현재나 과거의 일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나타냈다라고 했었죠. 넘어갈게요. 7번은 여러분들 거의 다 맞추셔서 그냥 넘어갈까 하는데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만 한번 받고 넘어갈게요. 여기 장기 기증이라는 단어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장기 아시나요? 기증이라는 단어도 아시나요? 그렇죠. 암리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증은 기부와 똑같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거나 돈을 주는 것인데 보통 기부가 돈을 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는 것, 나의 노동을 가지고 가서 뭔가 해주는 것 이게 기부라면 기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곳에 맡기거나 주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나의 소유물, 나의 것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부가 더 큰 의미이고 기증이 기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여러분들 장기는 몸의 기관이에요. 뭐 심장,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몸에 보면 몸 안에 이렇게 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장도 그림이 좀 그렇네요. 뭐 이렇게 심장이 있고 위도 이렇게 있고 위 내려가면 막 이렇게 소장도 있고 이렇게 대장도 있고 이렇죠. 이런 것을 다 장기라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 몸 안에 있는 내장 기관 그걸 볼 수 있어요. 마유님 정확히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장기를 기증하는 것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장기 기증 서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서약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뭔가 수술을 받을 때 이렇게 기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콩팥이 필요하거나 몸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나의 몸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장기 기증 서약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문법은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신가요? 7번에 넘어가도 될까요? 앞에서 릴리님이 암리타님이신가? 릴리님이 질문하셨던 무엇이니만큼 무엇하는 것만큼 아까 그 기준 정도 비교했을 때 나타낸다고 했었죠? 암리타님 4번 살리는 것 이것만은 무엇하는 것만은 질문하셨어요. 죄송합니다. 4번만 한번 3번 무엇할지언정 이거 두 가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한국은 미세먼지나 황사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알레르기 때문에 좀 잔 기침이나 재채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부쩍 수업 중간에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번 이 무엇할 것인 일지언정 한번 볼게요. 이 는 것일지언정인데 원래 사실은 그냥 을지언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지언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은 앞 내용을 인정하거나 또는 가정한 후에 뒤 대조되는 반대의 내용이 이게 뒷내용이죠. 반대되는 뒷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할 때 이럴 때 사용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좀 이상하네. 학생일지언정 뒷내용이 사실이다. 또
가정하면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을지연정은 앞 내용을 인정하거나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또는 앞 내용을 가정해요. 그런 상태로 앞 내용을 인정하거나 가정한 상태로 그것과 반대되는 인정하거나 가정한 것과 반대되는 뒷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 내용이 가정한 내용인데 반대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되죠. 뭐 이렇게요. 학교에 가지 않겠다 라는 것, 학교에 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난 지금 학생이 아니야. 학교는 가지 않아 라는 걸 인정하고요. 하지만 학교에는 가지 않지만 배움을 포기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계속 배우고 있다는 거죠. 학교에 가지 않아도. 네, 이 뒤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무엇할지언정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이것은 맞아.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은 맞아.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계속 배울 거야. 라는 것을 나타내죠. 두 번째 예시는 가정하고 있어요. 배고플지언정. 내가 만약에 배고플 수 있어. 밥을 못 먹거나 가난해져서 배고플 수 있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밥 주세요, 돈 주세요 하고 구걸하지는 않을 거야. 반대되는 뒷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 두 번째 예시 보니까 가정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뒷내용을 강조한다 라는 거 보니까요. 이 두 번째 가정하는 내용은 우리 위에서 봤던 무엇을지라도 이것과 같은 의미다 라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일지언정 무엇을지라도 같은 의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앞의 상황을 가정해놓고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 뒷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되죠. 차이가 있다면 지금 현재 맞는 내용, 인정한 내용을 가지고 그와 다른 반대되는 뒷내용을 강조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언정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4번 보면요. 이것만은 보면요. 뭐 하냐마는 과 비슷하게 이것만은 뒤앞 내용은 추측과 의지의 내용을 나타냅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추측하거나 반드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거나 추측하지만 그것과 반대된다. 그것과 맞지 않는 결과나 상황이 나올 때 무엇 하건만은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어요. 이거 의지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과 달리 반대로 살은 빠지지 않는다 라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받고 혹시 7번에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8번, 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암리타님 4번은 아도어도 비슷한가요? 물어보셨네요. 네, 아도어도 비슷합니다. 열심히 해도 아도어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 이때 아도어도와 달리 무엇 이것만은 의미 자체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다, 노력했다, 뭔가 또는 어떤 것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의미들이 더 추가되어 있다라는 차이가 좀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8번, 9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8번은 좀 쉽죠? 여러분들 올리신 답처럼 1번이 답입니다. 그 이유는 이거죠. 이 카메라 사용하기 편리하긴 한데 조건 나타내고요. 무거워서 들고 다닐 때 이때 이 들고 다닐 때 뒤에 조사에가 숨겨져 있어요. 무엇 할 때에 이런 상황에서 좀 불편한 편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들고 다니기에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에로 끝나는 말 다음에 오는 조사에는 보통 생략 많이 합니다. 우리 전에 그 52번 문제에서도 무엇 하는 데에 라고 보통 쓰는데 앞에 똑같이 에가 왔기 때문에 뒤에 조사 에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고 다닐 때에 그런 상황에서 좀 불편한 편이다 라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략이 돼 있어요.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뭐 2번 음으로 원인 결과니까 맞지 않고 단일 뿐이라서 이것도 아서어서 원인과 결과죠. 무엇 할 수밖에 없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황에 맞지 않죠. 넘어가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답은 9번 답도 여러분들 잘 맞추셨네요. 1번이 답입니다. 중고라길래 이거 보면요. 이 멤버십 회원분들은 토요일에 이 무엇 하기에 라는 문법 같이 한번 봤었는데 이걸 구어체로 표현했을 때 문법 구어체로 나타냈을 때 무엇 하길래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똑같아요. 무엇 하길래. 이때 무엇 하길래 라는 표현은 이 라고 해서 다고 해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뭐 다른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면 고 하려면 이거 앞에서 봤었죠. 려면 있지 않은 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가정, 조건 나타낸다고 했었고요. 무엇인 셈이라서 이 셈이다 라는 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셈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과 같다, 마찬가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중고인 셈이라서 원인 결과죠. 중고인 것과 같다, 중고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는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서 혹시 질문, 단어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음 넘어가서 10번,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1번도 여러분들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10번도 답 보면요. 10번 답은 3번입니다. 11번 답은 4번이 답이 돼요. 한번 볼게요. 무엇 하기도 하고 라는 것은 또한과 같은 의미의 문법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고 또한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 사용되어 있는 무엇 하기도 하고 라는 표현은 이런 사람만 있기도 자, 이렇게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른 것은 뭐 있다 치고 아까 봤었죠. 무엇 한다 치고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이렇다고 생각하고 이렇다고 여기고 이런 뜻이었죠. 생각하고 이렇다고 여기고 이런 뜻이었고요. 있던 차에 라는 뜻은요. 앞에서 우리 그거 봤었죠. 그 앞에 문법 중에 그 상황을 나타내는 문법 마당에 봤었죠. 이런 마당에 하는 마당에 이거 봤었습니다. 네, 그거랑 똑같아요. 무엇 하던 차에 라는 것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던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똑같아요. 이 차에는 뭐 예를 들어 공부하던 차에 공부하고 있던 차에 뭐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여쭤보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한번 적어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 뭐 공부하고 있던 차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뭐 하는 김에 똑같아요. 공부하는 김에 공부하던 차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똑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의미로 본다면 앞에 행동을 하니까 상황에서 원하던 뒤의 행동도 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앞에 행동을 하니까, 이왕 하니까, 앞에 행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뒤에 행동도 같이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수업을 듣던 차에 앞에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 행동, 궁금한 것도 한번 같이 물어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넘어가서 능가 이것도 볼까요? 있으면 몰라도,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있으면 몰라도. 4번 뭐뭐 하면 몰라도 볼게요. 네, 이거 하면 몰라도는요, 앞 내용이 현재와는 반대되는 내용이 앞에 오고요. 자, 이 내용이 와서 자, 현재와는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한 다음에 뒤에 내용, 뒤에 나오는 상황만 가능하다, 가능한 일이다 라는 걸 나타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불가능한 것. 뭐 에디슨 해볼까요? 에디슨이 살아 돌아오면 몰라도. 에디슨이 살아 돌아오면 몰라도, 에디슨 말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 네, 에디슨이라고 할게요. 에디슨이 살아 돌아오면 몰라도, 새로운 발명은 어렵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현재는 새로운 발명은 어렵다. 문장 자체는 말이 안 되지만 그냥 볼게요. 에디슨이 살아 돌아온다 라는 거,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에디슨은 과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새로운 물건, 전기나 전구 이런 것들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 돌아온다 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정하고 있는 거죠. 살아 돌아온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내용을 앞에 쓰고 뒤에는 가능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현재는 새로운 발명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러니까 에디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발명을 잘하는 사람이 온다면 가능한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발명이 어렵다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현재의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또 예를 들면 한국어 선생님과 같이 함께 공부하면 몰라도 혼자서 토픽 6급을 따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요. 무엇하면 몰라도 이 상황 가정이에요. 가정 어떤 가정이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 몰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나 혼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공부하는 상황에서 현재와 반대되는 내용,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가정해요. 만약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혼자서는 지금 이 뒤의 상황, 혼자서는 어렵다. 이 혼자서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과 같은 의미의 문법은
이런 문법도 있어요. 무엇하면 몰라도 바꿔 쓸 수 있는 문법으로는 무엇하지 않는 한, 이것도 같은 의미의 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디슨이 살아 돌아오면 몰라도 바꾸면 에디슨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뒤의 내용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두 개 같은 의미 문법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보면 인주시 제약회사가 새로운 신약 개발 성공했어요. 그러자 결과죠. 이를 환영하기라도 하듯 이라고 했습니다. 환영하기라도 하듯 무엇이라도 하듯 이라는 것은 환영하는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비유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현재 일어난 일을 앞에 비슷한 대상과 비교해서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엇 하기라도 하듯 무엇 하는 것처럼 무엇 하는 양 무엇 하는 듯이 똑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4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 하는 것 마냥 똑같이 앞 내용과 뒷 내용을 비교해서 비슷한 내용이다 라는 걸 나타냅니다. 앞 내용과 뒷 내용을 비교해서 앞뒤 내용이 비슷하다 라는 걸 나타내죠. 그럼 이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관련주가 올랐다라는 게 무엇과 비슷하냐면 환영하는 것 같았다. 앞에 신약 개발 성공한 것을 환영하는 것과 같다. 그것과 같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요. 자, 무엇 하기는커녕은 여러분들 아시죠? 대부분 3번. 자, 무엇 하기는커녕은 기대하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기대하는 내용이 앞 내용으로 나오고요. 뒷 내용은 기대와 반대되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자, 무엇 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앞에서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 기대한 것과 달리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무엇 하기는커녕 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무엇 하기는커녕은 앞에 이 단어 오히려 라는 단어와 부사와 같이 사용합니다. 오히려 무엇 하기는커녕 는커녕 이렇게 사용하죠. 무엇 하기는커녕.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공부하기는커녕 볼게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공부하기는커녕 반대되는 거, 더 안 좋은 일. 매일 친구와 놀기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이가 공부하기는커녕 매일 친구와 놀기만 한다. 또 볼까요? 기대하는 거. 월급이 오르다. 오르기는커녕. 월급이 오르는 거. 돈이 오르는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것은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월급이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야 하는데 그러진 않고 오히려 받아야 할 돈, 월급이 줄어들고 있다. 기대한 것과는 반대되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 더욱 안 좋은 상황이나 결과가 나왔을 때 무엇 하기는커녕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 하냐마는 이거는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 되겠죠. 앞에 나온 추측, 그리고 절대 그럴 리 없다. 추측한 것이 이루어질 리 없다. 불가능하다. 기대한 것과 다르다. 그럴 리 없다. 라는 거 나타내고 있고요. 무엇 하는 대로, 는 대로는 무슨 뜻일까요?
하자마자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사용합니다. 앞에서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이나 상황에 맞게 어떤 행동이나 상황에 맞게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생겼을 때 무엇 하는 대로 라고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먹는 대로, 내가 먹는 행동을 해요. 그거에 맞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살이 쪘다. 이런 경우에 무엇 하는 대로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아자아자님 쓰시는 것처럼 말한 대로, 그것도 똑같죠. 말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내가 말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앞에 행동이나 상황에 맞게 앞에 내가 했던 것과 관련해서 뒤에 결과가 생겼을 때 무엇 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가요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노래 중에 원하는 대로 막 이런 뜻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막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이때도 내가 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뒤에 결과가 생긴다면 내가 소원하는 것에 맞춰서 소원하는 것 그대로 그것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뒤에 결과가 생긴다면 이런 뜻이 되죠. 같은 의미의 표현으로 본다면 무엇 하는 것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는 대로는 무엇 하는 것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넘어가도 되겠죠? 나머지 단어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제약회사, 약을 만드는 회사, 신약, 새로운 약, 개발에 성공하자, 환영했다, 주식시장.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이 성공을 하려면 일반 사람들이 투자를 하죠. 그 회사가 뭔가 개발하거나 어떤 결과를 얻을 때까지 돈을 투자를 하는데요. 그걸 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관련된 이 주식이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12번,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13번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릴리님 질문하신 것처럼 집에 도착하는 대로 밥을 먹었다. 그렇죠. 이것도 제가 설명하는 것과 똑같죠. 집에 도착한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밥을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앞에서 제가 예로 들었던 것은 뭐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라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집에 도착하고 밥을 먹었다 라는 어떤 뒤에 내용이 뒤에 밥을 먹었다 라는 게 행동이 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밥을 먹었다. 왜냐면 여기서는 집에 도착하는 행동 그리고 뒤에 밥을 먹는 행동 둘 다 행동이기 때문에 이 도착한 그 행동을 그대로 이어서 밥을 먹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행동이 계속 이어지는 끝나자마자 다른 행동으로 바뀌는 이 자마자 무엇 하자마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원하는 대로는 뒤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행동이기보다는 상황을 나타내죠. 원했는데 내가 어떤 원하는 행동을 했더니 뒤에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이때는 원하자마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내가 원했던, 바랬던, 소원했던 것 그대로, 내가 소원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적인 행동을 무엇 하는 대로 밥을 먹었다. 행동을 나타낼 때는 다른 행동으로 넘어가는 무엇 하자마자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뒤에 상황이 나왔을 때는 무엇 하는 대로가 그냥 어떤 내가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그 상태 그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13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의 답은 4번이고요. 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볼게요. 현재는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크지만 이라고 나와 있죠. 지만이니까 서로 반대 내용 나오겠네요. 지금은 군부대를 옮긴대요. 그래서 군부대를 옮기는 곳의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만이래요. 왜 우리 쪽에 군부대가 오지? 라고 불만을 갖고 있지만 관련 상권이 조성될 테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관련 상권이라는 것은 이 군부대 이전하는 거죠. 군부대 이전과 관련이 된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권은 물건을 팔고 사는 행동을 상권이라고 해요.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군부대가 오면 군인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군인들의 물건을 파는 사람도 생기고요. 또 군인들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무슨 여관이나 모텔 뭐 이런 숙박업소들도 생기죠. 그래서 상권은 이렇게 사람들이 사고 파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역, 권역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상권이 조성된다. 이때 이 조성은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죠. 조성되다, 만들어지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만들어질 테니까 원인이에요. 결과. 주민들이 군부대 이전을 반대할 리 만무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무엇 할 리 만무하다 라는 거, 만무하다 라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전혀 무엇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으로 무엇 할 리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번에 반대할 게 뻔하다, 무엇할 게 뻔하다 라는 것은 당연한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무엇하는 것이 당연하다, 무엇하는 것이 당연해 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그래서 2번은 아니고요. 반대할 법도 하다 라는 것은 반대할 법도 하다, 이것도 당연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해가 가,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대할 성 싶다 라는 것은 추측하는 표현이 되죠.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반대할 성 싶다, 반대하지 않을까 싶다,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 추측이 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때 이 할 게 뻔하다와 할 법도 하다가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당연하다라는 의미는 있는데 이거 차이 조금만 볼게요. 자,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을게 뻔하다, 을 법도 하다, 뭐 당연하다 의미는 갖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무엇 할 게 뻔하다 라는 것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경험이 많아서 앞에 행동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 벌어지는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야 라는 의미가 있죠. 자연스럽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경험을 했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일에 무엇 할 게 뻔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꿔 쓰면 무엇 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돼요. 아이를 때려요. 그러면 조건이죠. 그럼 뒤에 결과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 당연히 아이를 때리면 울겠죠. 울게 뻔하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울다라는 것은 앞의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 100% 일어나는 일, 확신을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보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떨어지다. 시험에 떨어질 게 뻔하다. 이것도 당연한 일이죠.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뭐 상식 같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일에 무엇할 게 뻔하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반대로 무엇할 법도 하다라는 것은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인데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럴 수 있겠네. 이론상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0% 확신은 없어요. 그냥 내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추측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이론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경험이 아니라 추측이라고 바꿀게요. 머릿속에서 가능하겠다 라고 추측하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에 대해서 무엇할 법도 하다 라고 쓰고요. 이때는 무엇할 수도 있다 라고 같은 의미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주식 했으니까 주식에서 돈을 많이 잃으면, 만약에 돈을 많이 잃어버린다면, 주식에 투자했는데 돈을 많이 잃어버린다면 살기 싫을 법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여기서 살기 싫을 법도 하다라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 경험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진 않았지만 추측을 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 돈을 잃어버린다면, 돈을 뺏긴다면 살기 싫을 수 있을 것 같아. 살기 싫을 수도 있어 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또 볼까요? 시험 볼 때 뭐 신분증, 아니면 뭐 신분증 있어야 토픽 시험을 보죠.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시험을 포기할 법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분증이 꼭 있어야 하는데 그걸 가져가지 않았대요. 그러면 시험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울 법도 하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의미로 쓸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금 이 두 가지 의미 차이에 대해서 봤어요. 그냥 당연하다가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 당연하다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13번 보면 졸업사진 4월에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그러면 이미 일어난 일이죠. 지금이라는 거니까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후회를 나타냅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내서,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후회를 나타내죠. 정리해보면 현재나 과거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후회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보면 졸업사진 4월에 찍었으면 좋았을 거야. 4월에 찍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지 않아서 후회된다. 근데 지금은 너무 더워서 졸업사진을 야외에서 찍기 너무 힘들지도 모르겠어. 무엇 할지도 모른다. 추측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4번 많이 답으로 생각하셨는데요. 4번 무엇 하기보다는요, 비교 표현이에요. 비교. 52번 시험에서 뭐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무엇 하기보다, A 하기보다, B, 뭐 비하는 것이 뭐 더 좋다.
뭐 더 낫다. 이렇게 문장 쓰는 거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기보다는 비교하는 거예요. 앞 문장,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비교라고 보기엔 좀 힘든 게 무엇 했을 텐데 자체가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해서 비교가 아니라 가정해서 후회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4번은 아니고요. 3번 볼게요. 무엇 하련마는 아까 앞에서 무엇 하려마는 이걸로 봤었죠. 으려마는. 자, 그때 우리 앞에서 어떤 내용 했었냐면요. 기대되는 상황을 가정한 후에 뒤의 내용은 기대와 다르다 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렇지 않다. 기대한 것과 다르다. 이걸 나타냈다 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을텐데와 으려마는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바꿔 써도 괜찮다. 왜냐하면 반대되는 내용이고요. 기대했는데 똑같이 가정했는데 그것과는 다르다. 반대되는 것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쓸 텐데 려마는 바꿔 써도 자연스럽게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으려마는 으려만 이렇게 줄여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앗거들랑 한번 볼게요. 앗거들랑. 앗거들랑은요 그냥 앗하면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이 앗다면은 뒤의 내용에 대한 그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죠. 근데 주로 쓰기 할 때는 앗다면 이렇게 쓴다면 말하기 할 때는 이렇거들랑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쓰기가 아니라 말로 구어체 표현으로 쓸 때 앗거들랑 걸랑 이렇게도 씁니다. 더 줄여서 걸랑 이렇게도 써요. 예를 들어볼게요. 용돈을 받았다면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것이다. 여기서 뒤에 내용,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거야 라는 그 뒤에 내용에 대한 조건이 용돈을 받았다면, 내가 만약에 용돈을 받았으면 친구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는데 라는 거 나타내죠. 똑같이 용돈을 받았거들랑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 이 차이 보시면 느껴지시겠죠. 악다면은 뒤에 내용에 대한 조건 가정 똑같이 조건 가정인데 사줘라 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구어체에서 사용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무엇 하거들랑이라고 쓰면 이 뒷내용에 대한 조건 가정이 나에 대한 조건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네가 만약에 용돈 받았거들랑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거 사줘라 이렇게 사용되죠. 이 거들랑 이 의미 자체가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거들랑 것이라면 이런 의미 자체가 주어가 내가 오지 않는다. 주어는 1인칭이 사용되지 않는다 라는 특징도 있어요. 이거는 다면, 앗다면과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1번 좋았다거나 거나는 여러분들 아시죠? A 또는 B 영어로는 or 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문법 문제 13가지 살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오늘 우리가 한국 문화 역사 관련된 문제도 같이 풀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 남은 문제는 제가 숙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한 문제밖에 안 되니까요. 오늘 조금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랑 좀 새로운 문법 표현 아니면 평소에 시험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문법을 좀 정리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봤던 또 특별히 새로 보았던 그런 문법 표현들은 쓰기와 말하기에서도 좀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한 번 더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고급 표현의 문법들도 많이 있었죠. 오늘 수업은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만 공부하고 오늘 뒤에 한국 문화와 역사와 관련한 읽기 문제는 같이 풀지 못했네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듣기를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영상으로 올린 문제, 읽기 문제도 포함해서 따로 올려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멤버십 학생들 분들 중에서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그룹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세요. 루카스님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봐요.